자,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병이냐?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척추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보는 것은 정상적인 척추관, 신경이 잘 통하는 듯이 보이죠? 우측에 보이는 것은요, 척추관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뭔가 좁아져 있다는 얘기죠.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경을 압박하게 두면은 신경 손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감각이 떨어져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편해서 가다가 쉬고 그런 파행보행이 일어나는 분들, 심하게 뒤면은 허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허리를 숙이는 그러한 증상들이 협착증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고양 닥터를 촬영하면서 시골에서 많이 만난 분들이 대부분은 이런 협착증 증세로 고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도록 하시죠. 근데 여가 좀 주저앉았네요.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렇게. 첫 번째 배필과 사별한 뒤 앞으로 많이 마흔 중반의 굽으셨어요. 늦은 더안 나이로 새로 펴져요. 가정을 꾸린 부부. 억지로. 신경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허리도 아프지만은 이 다리 쪽으로 아프고 쥐난 것처럼 단단해지고 가다가 주저앉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런데 자리에 눕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어머님의 몸 상태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아이고. 일단 뭉친 근육을 푸는 내고양 구부러져 닥터. 있다 보니까 해질라면은 한참 걸리고 통증도 생겨요. 내가 일을 시키고 성질 부린 것은 미안한데 그렇게 잘 치료 좀 해주세요. 예.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 정도면. 저분은 전라남도 보성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저 두 분이 참 금술이 좋았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존경하시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허리 통증도 있고 다리 쪽으로 저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허리 통증도 있고 다리 쪽으로 저리고 힘이 없는 것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협착증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탓이야 시원해요. 어머니 걷는 게 보라 씨. 네. 우리 어머니 걷는 것 좀 봐봐봐. 나 지금 허리가 넓으니까. 오늘 좀 바로 그런데 들어갈 때와는 달리 구부정한 자세로 마실 것을 내오는 어머니. 아유, 이게 위태위태한 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니 허리가 진짜 많이 안 좋으시네요. 허리가 이름이 아파서 그런지 어쩐지 이 자연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이 다리가 안 아프고. 좀 편해지고 예. 이제 뻗치고 이렇게 꼿꼿이 서서 가면은 너무 여가 아파. 허리도 아프면서. 못 가. 내고양 닥터는 어머니의 다리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낯섦도 잠시 불편한 점을 쏟아내는 어머니. 허리 신경이 눌리는 증상을 대부분 협착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 종아리가 조금 기지개쓸 때라든지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라든지 그때 쥐가 잘 생겨요. 아유, 오히려 구부려야 통증이 사라진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분은 이제 물안개로 아주 유명한 옥정호가 있는 전라북도 임실에 사시는 그런 어머니이셨는데요. 하루 종일 밭에서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 일을 많이 하시는 일을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리가 굽어진 상태에서 굳어버렸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기역자로 굳었는데 이렇게 협착증 증상에는 허리 힘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구부러지는 그런 증상도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증상에서는요, 굳어있는 근육을 펴기 위해서 막 억지로 피다 보면은 손상된 근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굽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허리를 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허리 협착증은 누구나 다 생기는 병이에요. 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라는 병입니다. 세상에 나이 안 먹고 늙는 사람, 안 늙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다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다리가 힘이 없고 허리가 구부러져 느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병은 있어도 증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병인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그 차이점은 뭘까?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 다시 말해서 척추에 근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에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도 집어넣고 철근도 집어넣죠. 네,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에도 구조물이 있어요. 그걸 척추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뼈, 인대, 근육, 신경 그러한 조직들이 구조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조물이 튼튼할 때에는 비록 협착이라는 병이 오더라도 내가 견뎌내요. 안 아파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약해지게 되면은 병한테 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갖 증상이 시달리면서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화면에서 봤던 어머님이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시는 건 허리의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원인이 크다. 병은 누구나 오는 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통증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구부리고 다니면 또 다리가 안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구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저희가 보기엔 구부리면 더 악화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악화됩니다. 악화되는데 그러니까 구부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에 허리를 피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저렇게 굳어버리면은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방에서는 비수술적인 보존 치료를 응용합니다. 보존 치료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척추의 구조물, 근육, 인대, 신경, 뼈를 손상시키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면서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는 치료법을 말하는 건데요. 4가지의 치료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한약인데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보강시켜주고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두 번째는 추나요법이라는 치료를 받는데 대부분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골반이 틀어지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구두가 한쪽만 달아. 그리고 치마를 입으면 자꾸 이 치마가 한쪽으로만 돌아가서 맵시가 안 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골반이 변형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거에는 골반을 바로 좌우에 대칭을 맞춰주고 다리 길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추나요법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가 약침인데요. 우리가 통증이 있는 곳에는 염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제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약침입니다. 네 번째는 동작 침법 같은 침법인데 근육이 굳어버리면 근육 밑에 있는 혈관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염증 물질이 쌓이다 보니까 통증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때에 침을 맞게 되면서 혈관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면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4가지 치료법을 활용하게 되면요 협착병은 잘 고쳐질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협착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절대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는 묵은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그런 조급병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20년 된 병을 가지고 와서 2-3번 치료받고 낫지 않으면은 나 이 병원하고 안 되네 하고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요. 나랑 안 맞는 병원이야. 이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쓰시는 게 심상치 않네. 또 다른 병원으로 또 옮깁니다. 소위 말해서 닥터 쇼핑만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협착증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단골 병원 정해놓고 꾸준하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이런 협착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동작침은 침을 맞고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데 사실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니죠. 무서울 것 같아요. 안 아파요? 동작침이라는 것은 침의 효과와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운동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굳어진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약침은 침을 통해서 약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종의 주사기 효과. 그렇습니다. 되나요? 그 한약재로 만든 그런 약을 주사기를 통해서 경혈에다 놓고 통증 있는 부위에다 놓는 치료법이 이제 약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재발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발 안 되는 병 없고 재발 안 되게끔 치료하는 치료법 없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재발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환자들한테 관리하는 방법에 첫머리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니걸스와 친해져라.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토끼소녀? 바니걸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바니걸스를 이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몰라요. 70년대, 80년대에요. 우리 가요계 한 획을 그은 유명한 듀엣 가수 이름이 아유, 바니걸스. 그럼요. 고재수, 고정숙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네. 토끼소녀라는 애칭도 가지고 네. 있었고요. 자 바니걸스의 바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바른 자세. 자,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추적해 보니까 TV를 볼 때도 누워서 보는 건지 앉아서 보는 건지 비스듬해 가지고 오랫동안 봐요. 그럼 디스크가 압력이 한쪽으로 받기 때문에 디스크가 밀려 나와요. 퇴행성 질환이 진행되는 거예요. 절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니코틴 끊어라.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배에 니코틴 성분이 혈액수로 들어가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디스크의 영양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절대 그런 담배는 피우지 마시고 대신에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해줘라. 아까 이야기해 준 근육, 인대, 신경과 같은 척추의 구조물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단백질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라. 세 번째, 무슨 운동을 하면 좋아요? 묻죠. 네. 저는 걸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걷기 운동이야말로 내 체중과 중력을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위험성이 없어요. 그리고 내 관절을 가동성을 넓혀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허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강추하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한 번 걸을 때에 1시간 남짓해서 걸어주시면은 너 운동 안 해가지고 협착증 생겼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스는 뭐냐? 스트레칭. 세조 좀 해라. 진짜. 자, 노인들의 근육은요 탄력성이 떨어져요. 잘 굳어요. 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더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느라고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서 통증이 증가됩니다. 이때에 뜨거운 탕수에 들어간다든지 누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찜질을 해준다든지 하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나 혼자 셀프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방법이 스트레칭이다, 체조다 생각하시고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한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50분마다 5분씩 50분마다 5분씩 스트레칭 해줘요. 굉장히 그래서 자주 해야 오공요법이라고 되네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해야 되네요. 자주 해줘야 허리에 붙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칭으로 해결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관리법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얼마든지 허리가 재발되는 위험성은 확실하게 낮춰준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치료할 만한 병이 생기지 않게끔 아까 우리 한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방법을 통하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허리에 관한 한 예방의 시작은 MRI 검진에 있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왜냐? MRI에는요 허리에 관한 정보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0세 이후에 내가 허리가 좀 시원찮아 하시는 분들은 꼭 MRI 찍어보시고 만약에 협착증이 있어요 하시면은 아까 설명해 드린 근육인대 신경, 척추 구조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존 치료를 받으시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이상이 없어요 하시면은 바닐거스와 같은 관리법을 일상화하면서 생활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액티브한 시니어가 남으실 수 있습니다.